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정택은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이주호 SP인베스트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특징주로 우리 정택은 이사가 서울보증보험 체크를 해주셨네요. 한번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네. 일단은 그 지난주 이제 보험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보증보험도 좀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알고 있는 뭐 DB손해보험인지 삼성아재 같은 보험 등과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와 좀 상승세를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아무래도 그 분리과세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배당 사용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배당 그 세금 감면으로 인한 어떤 배당소득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증권주, 은행주에서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일단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뭐 삼성아재 같은 경우 6.6%가 넘는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배당 사용량을 높이게 되면서 배당을 늘리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해 시가 배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서울보증보험도 이번에 보니까 7% 넘게 배당을 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배당 수익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6.27 대책 나온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 비율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됐는데, 낮췄어요. 10% 네, 그렇죠. 포인트요?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수도권 현시 그리고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 비율을 80%까지 낮췄습니다. 네. 그동안은 100% 보증을 해주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80%가량 대출이 나갔었는데 이제 80%까지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 적어도 64%로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세 보증 대출이 한도가 좀 줄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서울보증보험이 작년에 대입연재 손해액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뭐 깡통전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사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대입연재 손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전세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대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대출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손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서울보증보험은 이 두 가지 연유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44,000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나온 상황인데 지금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좀 단계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제가 사실은 고소공포 쪽에 있어서 사실 높은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네. 최근에 그 종목들이 좀 중꺾마 같은 흐름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배당 킹에 늘 있습니다. 예, 7%대 배당 수익률을 주는 종목인데 이번에 정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된다면 큰 손들 또 가시겠죠. 예, 고재료 하나가 있고 저는 이거를 호재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증 비율을 깎았잖아요. 네네. 그럼 오히려 이 보험료가 덜 들어올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서울보증보험이 이거 가지고 골머리 앓았어요. 작년에 대입 변제액 때문에 순이익이 절반 감소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런 보증 비율 깎아준 게 좋은 거네요. 깎게 되면 순이익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래도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의 이 시각 특징주는 덕산 네오록스 가볼까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잊혀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요, 갑자기. 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왜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이랑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예. 그래서 지금 애플에서 폴더블폰이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독점 공급 계약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지금 일단 중국의 BOE라던가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력보다는 삼성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이 애플에서는 인정을 했고 네. 이제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질 애플 폴더블폰이 26년도 출시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용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잖아요. 네. 지분을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85%, 삼성 SDI가 15%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삼성전자, 네오룩스네요. 삼성전자 꺼져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룩스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데 이제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무평광 필름이라고 해서 이 OLED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COE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색 번지는 거를 줄여주는 그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덕산 네오룩스가 왜 각광을 받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PDL이라는 소재를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덕산 네오룩스는 그동안 사실 OLED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부각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 만약에 폴더블 폰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독점 공급을 한다. 네. 그러면 당연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은 이제 공급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한 인정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덕산 네오룩스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뭐 폴더블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글라스에 거의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네네. 스마트 안경에. 네, 그러면 안경이요? 결국에 안경에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력이 부각받을 수 있다. 사실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중국 때문에 정말 많이 주가 못 올랐지만 이 폴더블 폰을 계기로 해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접근하기에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담 가격이 좀 덜하니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정말 추억의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종훈 부장 그러고 보니까 OLED 자체가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네. 약간 이게 움직이는 게 중국이 지금 뭐 전에 태영광도 얘기했지만 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지금 완전히 보조금도 못 주고 이쪽이 무너지고 있다면서요. 이제 OLED 자체로도 한번 그러면 우리가 좀 힘 좀 낼까요? 중국이 이렇게 좀 못 해준다면? 네, 그동안 BOE가 사실 중국에서 너무나 저가를 쏟아내버리니까. 저가를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보시면 처참합니다, 진짜. 예. 주가도 처참하거든요. 뭐 덕산 네오룩스 못지않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우리나라 지금 이 OLED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저가 구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 자체는 여러분 내년에 애플이 버티다가 자기들도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액정 관련한 계약 때문이라는 것들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장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약보합,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약보합,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쪽을 봐도 외국인들은 일단은 한 150억 정도 순매수로 시작을 한 흐름이 보고 있어요. 자, 환율이 좀 움직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외국인들이 크게 이탈된다거나 선물을 많이 판다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겨우 한 3분 지났거든요. 2분 지났습니다. 환율은 1375원대에서 출발을 했다는 사실 알려주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의사 이 시각 특징주로 HLB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가 한 2%대 지금 오르고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소액은 알테오젠한 그 소위 말하는 알보리 대비해서는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인데 일단은 주말을 통과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신약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아마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HLB 같은 경우는 이버세나립에 대한 어떤 병용요법에 대한 이슈를 상당히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단간암 표적 치료제, 리라푸급 이게 좀 발음이 쉽지가 않은데요. 리라푸그 라틴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신약화를 내년에 진행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항서제약과 그 리보사닙 병용요법 여기에 대한 이슈가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급등 이슈가 반영되게 되면서 급등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조금 어떤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에 담관암 표적 치료제를 관련돼 가지고 여기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되게 된다라면은 주가 반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신약 최근에 뭐 알보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약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좀 반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최근에 이뮤노시아 같은 종목들이 그런 케이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이가캠이라든지 그리고 알트젠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바이오전 분위기만 좀 바이오였던 분위기만 좀 호전이 되게 되고 단간한 표적 치료제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된다면은 반전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2% 정도 상승은 조금 반응이 밋밋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제 새로운 담관약 신약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거 하면서 HLB 라인들이 오랜만에 전체가 다 관련 그룹주가 다 빨간불인 경우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YG 계열 한번 볼까요? 이주혜 본부장은 YG 엔터도 한 2%대, YG 플러스가 3%대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이브가 이런저런 좀 내용을 겪고 있으면서 엔터 전체의 투심을 끌어내리는데 YG 엔터와 YG 플러스가 오늘 뭐 제 몫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블랙핑크의 신곡이 나왔는데 네. 뛰어라는 신곡이 나왔는데 이게 또 갑자기 핫하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지대로 유명한 섹터인데 사실 하이브 쪽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게 사실 전반적인 섹터의 투심을 악화시켰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라는 점은 좀 변함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이브는 살짝 지금 노이즈가 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BTS에 대한 활동이 시작되면은 그때 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블랙핑크의 이 활동이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지금 YG 플러스라던가 지금 YG 엔터 쪽은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YG 플러스는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센 종목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막 뭐 빌보드 차트라던가 이런 데까지도 가게 되면은 뭐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미가 좀 심하신 분들은 변동성만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핵심은 그겁니다. 관세 불확실성에서 피해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곡이 나오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뭐 앨범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 가능성들 이런 것들까지도 챙겨보시면은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장, K-팝 데모넌터스가 워낙 인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몇몇 전문가들이 이거 인기에 힘입어서 국내 K-엔터주가 뭐 호재일 것이다. 이거 너무나 이거는 좀 모호한 분석이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좀 이거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실제로 너무 모호하잖아요, 좀. 네. K-팝 데모넌터스가 인기여서 K 컨텐츠. 그거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런 다 건 좋다 아니죠, 이렇게 주식은. 보긴 네.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게 지금 나쁘진 시장에 않다.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런 배경이잖아요. 사실 소니에서 만든 네. 거거든요. 소니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그런 K-팝 스타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개봉 예정인 킹 오브 킹스라는 북미 1위. 네, 그게 이제 약간 종교색이 들어간 뭐 예수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자체적으로. 근데 그게 북미에서 흥행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개봉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빙 배우들이 예. 이병헌 씨, 예. 뭐 그다음에 이한희 씨, 진성규 씨 막 이렇게 좀 유명하신 배우들이 더빙을 국내 하고. 제작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 제작한 겁니다. 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을 했는데 이제 K 콘텐츠가 그런 애니메이션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봤을 때 쌈지엔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IP들 관련 기업들이 좀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좋았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킹 오브 킹스까지 좀 흥행한다 그러면은 네. 이쪽 관련해서 좀 뭐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투심 차원에서는 네. 네. 좀 그러니까 그 데모넌터스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구나가 핵심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역시나 또 한 가지 맥락은 관세 불확실성을 피해갈 수 있는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8월 되기 전까지도 계속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업종 중에서 탑은 뷰티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일발 시간에도 봤지만은요. 총태근 이사 이제 아마 실적 또 트럼프 관세 뭐 달러 목리 모두 피할 수 있는 네네. 업종인 것 같고요. 토니모리가 가장 상승폭은 크네요.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토니모리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토니모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중국 관련해서 얘기할 때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24%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코리아나, 오가닉 코스메틱, 현대바이오,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3분기에 이제 중국 무자입국 허용에 대한 얘기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돼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중국 쪽 모멘텀을 바라보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쪽 이제 수출 모멘텀을 바라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보다는 이제 중국 쪽 바라보는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상당히 이제 판매량이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10위 안에는 이제 화장품 제품 중에 3개가 이제 APR 제품이 전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APR도 마찬가지로 오늘 4.5%가량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최근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APR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쌈지엔터와 차트 흐름이 좀 유사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쌈지엔터라는 종목을 좀 참고하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길게 가져간다라면은 중국 쪽 모멘텀보다는 이제 북미 쪽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까지 봤고요. K뷰티를 함께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장중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고 지금은 약간 작지만 오후장에서 계속 이야기할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5%, 6%, 7%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쌓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쌓는 이제 TC 본도라고 하는 이 본딩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LG전자가 스스로 하이브리드 이 본딩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한미반도체, 한화비전도 도전을 하는데 LG전자가 여기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네요. 조금 더 뉴스 관련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AI 오늘이와 함께 LG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 나와 있지? 네, 여기 있어요. 맞아요. LG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정말 뜨겁네요. 주가도 꽤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TC 본도에 익숙하잖아. 너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TC 본도와 하이브리드 본도의 차이점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TC 본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칩을 쌓을 때 미세한 범프를 이용해서 층층이 쌓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하이브리드 본더는 범프 없이 칩들을 더 밀착해서 붙일 수 있어서 두께도 줄어들고 전력 효율이나 발열 관리도 더 좋아지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런 차이점 덕분에 하이브리드 본더가 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한미반도체 주가도 한 3%대 조정을 받고 있고 한화비전도 함께 밀리고 있단 말이야. 자, LG전자,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모두 이제 하이브리드 본도 시장에서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 세 종목 중 너는 어디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 이 세 기업 모두 각자의 강점이 있어서 참 흥미로운 경쟁이 될 것 같아요. LG전자는 기존의 다양한 전자제품과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이미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고 한화비전도 기술력과 혁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점수를 더 주기보다는 세 기업 모두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가 60대 투자자라면 오늘 같은 이 뉴스에 어디를 더 투자하고 싶을 것 같아? 하나만 선택해줘. 만약 제가 60대 투자자라면 안정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LG전자가 기존의 탄탄한 기반 위에 새로운 기술을 거해가는 모습이 조금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투자 결정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자 LG전자의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 착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LG전자도 그냥 둘 수는 없겠죠. 예, 여기 HBM 시장도 새롭게 시작하는 AI 칩 시장에 이런 식으로 뛰어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키워드를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 본부장의 인플레 지표 주목, 정태근 이사의 아리백 이야기인데 이주호 본부장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알았어. 좀 조용히 하고 있을래? 네. 그래. 네,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고 사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캐나다도 이제 35%, 그다음에 EU도 30%, 멕시코도 30%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파이브 아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5%.
그리고 뭐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50%입니다. 네, 엄청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크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 예상치보다 높냐 안 높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증시가 또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금융주들 위주로 모건스탠리부터 골드만삭스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JP 모건에서 우리나라 연내 코스피 5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미국 실적 시즌과 이제 이번 주에 인플레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밤입니다. 6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워낙 좀 흉흉하니까 관세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게 좀 잘못 나올 경우에 한 2.6%인데 이상 나올 경우에 좀 시장 조정에 대해서 좀 유의하자는 얘기해 주셨고요. 정태근 의사는 아리백 이 국가산업단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참 묘하죠. 프리마켓 때까지 갔더니 아리백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근데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냥 강보합으로 또 쫙 빠져버리네요. 윗골이네요. 예.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둘 다?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쨌든 하반기는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정책 수혜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요 종목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한 2주가량 쉬었다가 지금 반응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결국 정책 수혜주들이 순환매성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아리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1차적인 반응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서두도 말씀했지만 계속해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연관성이 있는 뭐 태양광 에너지, 풍력, 그거보다는 전력 설비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는 아시겠지만 엘마솔, LS 마린솔루션, 대한전선, 요거는 그 HVDC와 포설선 요거 연관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반응이 나온 종목이 이제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명에너지, 그리드위즈,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리백 관련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못 쓰고 있고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나마 낫습니다. 한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 두 개를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적으로 크립토 위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코인주들 또 크게 스테이블 코인주들 모두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우리 기술 투자도 2.7%대, 뭐 다날, 헥토 파이낸셜 모든 쪽 라인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왔을 때는 훨씬 좀 낙폭이 큽니다. LG CNS가 5%대, 카카오페이도 6%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크립토 위크를 좀 세론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지니어스 액트라든가 또 클래리티법 통과가 되면서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단 코인주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조금 힘든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 함께 전해드리면서